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저점 대비해서 25%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크게 보인 이후에 지금은 또 다시 한번 눌림목 장세에 들어온 시점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45,000에서 47,000달러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보고 있는 반면에 또 3만 달러까지 다시금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격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잡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죠.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오랜만에 출연하는 것 같은데 좀 반갑게 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 시장이 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요즘 다시 또 주춤하고 다시 또 횡보장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기분 좀 좋으셨다가 좀 이제 시장이 또 이러니까 또 이제 또 가슴도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 하루 또 저와 함께 그리고 또 골드문과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다 알아갈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코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의 이 횡보 장세 같이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도 코인 대통령 오랜만에 뵈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오를만 하면 좀 떨어지고 좀처럼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점 대비해서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이 상승 가지고 저희가 만족할 정도의 상승은 아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오른다 싶으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얼마만큼 떨어지냐, 짧게 떨어지냐, 깊게 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오름의 강도의 세기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이 횡보 구간이 끝나고 오늘 좀 더 달려준다라면 좋은 힘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까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뭐 매수하셨거나 뭐 매도하신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인 시장 이슈들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악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찾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화요일 날 하려고 했던 악재 그냥 그대로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이게 또 어떻게 좀 이제 이게 또 받아들여질지 그다음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우선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미사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뭘로 하느냐? 바로 탈취한 암호화폐로 미사일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나 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만 듣고서 빅텍을 뭐 이런 뭐 생각 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을 텐데 빅텍은 사지 마시고요, 우선. 자, 일단은 로이터 통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암호화폐를 탈취하고 뭐 해킹으로 탈취를 하던 해서 그 탈취한 자금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이제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우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굉장히 뭐라고 하죠? 북한에서 그 사이버 전사단인가요? 뭐 아무튼 그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다라는 말이 좀, 뭐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은 거래소 3곳 이상에서 20년, 21년 이렇게 2해 동안 좀 탈취를 진행을 했는데 일단 작년에 탈취한 금액만 해도 3.95억 달러 정도 상당의 암호화폐가 탈취가 됐고 그 탈취된 암호화폐로 뭐 현금화를 뭐 했든 뭐 어떻게든 해서 그 돈으로 좀 미사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우선 거래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어떻게 돈을 모았던 간에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다는 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니까 솔직히 이게 뭐 악재가 되던 말던 뭐 그거는 좀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그 해킹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하여튼 집단이 그 집단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침투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중에 3곳이 털렸고 3곳 이상이라고는 하는데 3곳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3곳이 털렸고 거의 4억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가 털렸다고 한다면 이 거래소 보안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헤드라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말씀드리는 것도 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겠지만 미사일 개발은 초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미사일 개발 초점이 아니고 이 거래소 보안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부터도 말이 많았습니다. 거래소 보안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거래소 보안을 강화시켜야 된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또 가져와야 된다. 해서 뭐 거의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뭐 해킹을 당했다는 등, 그다음에 어떤 거래소 해킹을 당해서 뭐 피해를 보상을 뭐 해주고 뭐 등등에 대한 뭐 일련의 이슈들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거래소 해킹을 당했다. 이런 문제가 뭐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나오진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등장을 했죠. 근데 뭐 갑자기 뭐 어제 털렸다. 뭐 이건 아니라 2020년에서 21년 동안 그 2년 동안에 움직인 뭐 해킹을 한 뭐 정황들이 뭐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모은 돈으로 미사일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제 기사화가 이제 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보안이 뚫리고 이런 단계는 좀 이제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거 악재인가?라고 또 이제 생각하시면서 빅텍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뭐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해킹은 거의 뭐 일어나진 않고 있고요. 웬만하면은 뭐 대형 거래소들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뭐 바이낸스 뭐 이제 후오비 이런 거나 아니면 국내 대형 거래소도 있잖아요. 그죠? 업비트 뭐 빗썸 그다음에 뭐 코인원 등등. 그래서 요 정도 한 3개 정도 그다음에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후오비 뭐 이 정도 뭐 해가지고 이런 대형 거래소들만 사용을 하신다면 해킹 이슈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물론 해킹이 에서 완전 프리할 수는 없겠죠. 물론 우리나라 치안이 엄청나게 좋고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범죄는 일어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뭐 대형 거래 쓴다고 해서 해킹에 대해서 완전히 프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확률 자체는 굉장히 낮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거래소를 쓰실 거라면 신규 거래소 혹은 아니면 중소형 거래소 이런 것들은 이런 거래소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셔라. 웬만하면은 대형 거래소를 사용하셔라. 중소형 거래소들은 당연히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스 공격 등등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이트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움직임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뭐 지금 예전에 기사를 보더라도 해킹을 당했다라는 기사를 보더라도 다 중소형 거래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소형 거래소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해킹에 대해서 좀 더 해킹을 당할 위험성이 좀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소형 거래소들에서는 뭐 이벤트를 많이 하죠.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뭐 면제를 해준다, 뭐 비트코인 뭐 얼마를 준다, 어떤 거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 등등 많이 하는데 그게 다 뭐겠습니까? 투자자가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 거래소 내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이벤트라도 해서 투자자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보안도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보안을 강화하려면 뭐가 들겠습니까? 돈이 들겠죠. 돈이 없으면 보안 강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투자자가 많지도 않으니까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얼마 안 되고 당연히 그렇게 꼬리를 물고 당연히 해킹을 당할 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거래소 항상 말씀드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중소형 거래소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실 거라면 거래소는 대형 거래소 위주로 사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에서 탈취한 암호화폐로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라는 이슈 체크와 함께 이게 또 거래소 해킹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거래소 해킹 이슈로부터 좀 안전하려면 대형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후오비나 큰 굵직한 그런 거래소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어떤 건가요? 일단 앞에서 코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암호화폐 자체는 예전에 비해 일단 그런 해킹 관련해서는 많이 좀 좋아졌고 안정성을 좀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해외 안에 보면 뭐 NFT 뭐 P2E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NFT 관련해서 암호화폐에서 이게 해킹을 못하니까 혹은 해킹한 자금을 뭐 세탁을 잘 못하는 이제 그런 체제가 잡히고 이제 규제가 잡히니까 이제 NFT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NFT에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이면이 있으면 그 뒤에 또 어두운 면이 있겠죠.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빠르게 사람들이 NFT가 성장이 됐으니까 이거를 아직 규제가 안 잡혔다. 그래서 이 NFT를 악용한 범죄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아시는 것처럼 뭐 자전거래, 그다음에 범죄 악용 뭐 문제 등등 이게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뭐 여러 업체들이 이제 NFT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를 좀 통계를 내고 했는데 뭐 지난달 1월 달이죠. NFT 구매자 수가 89만 명을 넘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0%가 상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달 대비 작년 12월이죠. 대비해서 6.5%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즌 초 시장은 좀 오락가락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NFT만큼은 시장과 별개로 계속 구매자 수가 늘고 있고 판매자 수가 늘고 있고 그리고 구매 거래 규모도 점점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뭐 아디다스, 나이키, 뭐 월마트 더불어 이제는 유튜브, 뭐 넷플릭스 등등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NFT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그만큼 규모가 앞으로는 점점 커질 텐데 이 부분을 좀 노려서 사람들이 더 악용을 할 것 같아요. 자, 이 NFT 악용 사례도 조금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면 NFT 가치를 좀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좀 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전거래라고 하면 이제 NFT 자전거래를 설명을 드릴게요. NFT 자전거래라고 하면 NFT 거래자가 자신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 지갑들에 이제 돈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올려놓은 NFT를 구매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통해서 이거 사서 뭐 이게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짜리 사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시 뭐 5,500만 원 조금씩 그 NFT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올리는 기법인데 그것이 좀 많이 극성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자전거래를 뭐 몇백 명이 계속 악용을 하면서 뭐 890만 달러의 수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NFT 관련해서 이제 상당 부분 자금이 이제 세탁 관련해서도 좀 많이 사용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자금들이 암호화폐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망쳐가지고 NFT 이제 어두운 지갑, 그러니까 좀 나쁜 지갑에 좀 많이 들어왔다, 유입이 됐다라는 좀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쁜 이제 지갑이나 거래를 현재 상황에서는 좀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NFT가 급격하게 부피가 커졌고 그다음에 규모가 커졌고 이용자 수가 는 만큼 그걸 따라가기엔 아직 제재가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규제가 지속된다라면 시장에 좀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누누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오늘 하는 날인데요. 10시 반에, 저녁 10시 반에 합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치는 7.3%입니다. 7.3%. 뭐, investing.com 이런 데 들어가시면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시장이 예측하는 것만큼 웬만하면 나와요. 7.3만큼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횡복회를 그려가지고 혹시 이거 작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거 차트를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면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높게 나왔으면 나왔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거의 20개 중에 한두 개 정도인 걸로 봐서는 뭐 10분의 1이죠. 그렇게 봐서는 생각보다 좋게 나올 리는 없고 보통 시장이 예측하는 만큼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온다라면 아마 오늘 10시 반을 기점으로 시장이 좀 다시 이렇게 요동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에 시장이 예측한 만큼 나왔을 때 그때 시장은 잠잠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스탠스를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좀 구분을 못하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만약에 7.3이라는 시장이 예측하는 수치가 나왔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점은 지금 이 7.3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이것이
당장 어떤 나비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예측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이 7.3이란 걸 아무 내용 없이 그냥 그렇구나, 시장 예측하는 만큼만 나왔구나라고 했었는데, 그 후에 이게 나비 효과가 생겨가지고 또 인플레이션이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수치 그리고 뉴스 나오는 걸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또 나쁘게 작용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뉴스를 살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겠구나라고 좀 살피면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NFT 시장이 정말 한 해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또 이면에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자전거래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발표가 나는지 어떤 수치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호재이죠. 네, 호재고 지금 봤을 때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어떤 방면에 쓰이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결제 쪽에 많이 힘을 좀 실었다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봤을 때는 요즘은 또 예전에는 결제, 근데 요즘은 또 이 게임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NFT도 뭐 솔직히 보면은 게임 쪽, 그다음에 뭐 방송 콘텐츠 쪽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오늘 호재는 일단 위메이드죠. 여러분들도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제 아실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위메이드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작을 총 약 20여 종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라고 하면은 게임사는 잘 몰라요, 그죠? 무슨 게임이 나왔고 뭐 많이 아는 저기 게임사는 이제 뭐 N으로 다 시작하는 쪽들, 그다음에 뭐 그런 데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핵심 IP 지식재산권 IP는 미르입니다. 미르. 뭐 옛날부터 있던 게임인데 미르가 이제 이 위메이드 가장 성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미르로 최근에 나왔었던 게 있었죠. 미르포. 그게 이제 위믹스 기반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블록체인. 위믹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이제 미르포였는데, 자, 그 미르포가 글로벌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유저를 또 유치를 했었고, 뭐 이제 뭐 대박이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상반기에만 뭐 20여 종 출시를 하겠다. 뭐 해서 뭐 보면은 뭐 열혈강호, 뭐 다크헤덴 M 뭐 해서 모바일 게임 쪽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제 움직일 건데, 왜냐하면 이제 게이밍 자체가 하는 게임에서 보는 게임으로 좀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도 게임 자체가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죠. 그런데 게임이 PC에서 모바일로 많이 전향이 많이 됐는데 불구하고 이게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PC에서 모바일로 갔는데 그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거 왜 그럴까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여담이지만 그걸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결제 부분이죠. 예, 결제 부분. PC에서 결제하는 부분과 모바일에서 결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PC 결제는 상한액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상한액이 있고 모바일은 상한액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로 만들고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이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20종의 신작 출시, 이것도 비슷하게 모바일에서 만들어 놓고 PC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야 뭐 거래될 거고 NFT 기반으로 나올 거고 메타버스 요즘 굉장히 또 핫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방송 오다 보니까 그 버스에다가 이제 또 엄청나게 광고를 또 해놨어요. 뭐 메타버스 기업 뭐 어쩌고. 자, 메타버스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뭔가 보면서 저건 또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일단 메타버스 NFT 굉장히 지금 시대의 급물살을 좀 타려고 하는 좀 시작 단계로 오지 않았나, 그죠?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워터파크 가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가려고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을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이제 놀이기구 제일 끝 꼭대기에 이제 올라와 있지 않나. 이제는 한번 터트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게임 회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마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카카오에서도 배틀그라운드의 제약사가 역시 또 NFT 사업에 또 뛰어든다라고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서 위메이드에서 위믹스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위믹스 지금 뭐 많이 여러분들 업비트 거래소에 보면 위믹스라고 있죠? 그 위믹스예요. 예.
그 위믹스를 기반으로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에서 이제 많은 게임사들 그다음에 뭐 아직 진출하지 않은 게임사들도 슬슬 NFT 메타버스 쪽으로 좀 이제 사업 방향을 잡아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믹스와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P2E 게임들, NFT 게임들이 계속해서 출시될 것이다. 이런 호재도 체크해봤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는 어제 약간의 좀 어떤 찌라시가 있었어요. 일단 러시아가 이 비트코인을 뭐 법정화폐로 뭐 인정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뭐 트윗이 달리고 뭐 러시아 안에 뭐 어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업체들이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비트코인을 좀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이제 규제 관련해서 어제 문서를 9시에 또 러시아 측에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문서는 일단은 비트코인을 금지하자는 이제 중앙은행의 공고 대신 규제하자는 이제 재무부의 제안을 좀 받아들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러시아 정부는 이제 규제 회색 영역이죠. 있는 이제 암호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이제 통합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좀 내뱉고 있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고 이게 적격 투자자인지 그리고 비적격 투자자인지를 구분해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산이 어제 이제 트윗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거래에 대한 세금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지금 이제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말고 그냥 규제 안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만 좀 규제를 가지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 나왔던 뭐 트윗에 나왔던 내용들이 다 이제 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 경제로부터 조금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이제 좀 취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대치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에게 이제 제재를 줘야 되는데 제재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달러를 통해서 좀 제재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는데 이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또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못 쓰게 하거나 또 규제가 들어온다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는 당연히 미국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인의 것이니까 이거를 좀 더 중요도를 높여가지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내용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국고에 그리고 통장 잔고에 이 비트코인이 채워져 있어야 이 비트코인 가지고 어떤 거래나 뭐 적격 투자자나 이런 걸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가지고 계시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가지고 와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자, 이 러시아가 또 비트코인을 이렇게 놓칠 수 없는 게 보니까 이 채굴 지금 보시면 이제 카자흐스탄이 2위인데 카자흐스탄 자체가 채굴자들이 많았는데 전기료가 쌌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 대란으로 인해서 이 카자흐스탄 채굴업자들한테 너희 전기세 더 많이 부과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제 채굴자들은 이 3위 허브인 러시아로 옮겨가기가 편하겠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당연히 반갑고요. 그렇게 되면 러시아도 이 채굴 관련해서 세금을 걷어들인다 하면 약 매년 15조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채굴을 포기할 수 없는 자기들만이 좀 유리한 선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가격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미국의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도난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도난 당한 걸 찾은 게 아니라 이 세탁범을 체포를 했는데 검거를 했는데 6년 전에 이 수조원대에 달하는 이제 비트코인을 몇백억대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해킹을 했던 그 부부들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돼서 현재 그때 가격으로만 따지면은 850원대, 850억 달러의 850억의 이제 비트코인을 해킹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현재 5조 4천억 정도의 가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세탁을 통해서 이제 돈을 불리고 있었는데요. 뭐 NFT를 구매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거를 이제 ATM기에서 인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검거를 함으로써 암호화폐가 지금 이제 좀 안전하다, 추적이 쉽다, 그리고 투명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해킹 당하지 않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킹을 당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이걸 좀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조금 이제 좀 투명성이 좋아졌으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러시아에서 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화폐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분실됐던 이 도난당했던 비트코인 세탁범이 검거됐다라는 소식도 가격적인 부분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